네, 시장의 흐름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 굉장히 큰 임팩트 있는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등에 업고 비트코인이 지금 98,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좀 자리를 잘 잡아준다라면 이제 10만 달러 다음 타깃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말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기대감만 가지고 바라고 있다가 또 한 방 얻어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지금의 상황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중심 장세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은 힘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대체로 다 주요 지지라인은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비트코인이 한번 시원하게 좀 내달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연준의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가장 반가운 지점입니다. 이번 주말 미중 고위급 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이 돼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10만 달러를 돌파해내는 힘을 마련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95,000달러 밑으로 또 빠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조마조마하게 만들지, 그런 분기점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65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을 보면 알트들 왜 힘이 없는지 좀 느껴지죠. 와 싶은데 65%를 뚫어냈습니다. 일단 지금 도미넌스 차트를 조금 크게 해서 보면은 한 71% 정도가 강력한 저항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내달렸다가 비트코인 새로운 고점 한번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한번 겪다가 한 도미넌스 70% 수준에서 저항 한번 맞고 떨어지면 그때부터 알트 시즌 양상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도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주 선명한 비트코인 시즌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예상했던 것처럼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경제 데이터상 경기 침체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제롬 파월 의장의 멘트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멘트들이 많은데 하나씩 좀 보면, 관세 데이터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아직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다. 현재 경제 데이터상으로는 침체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기업과 가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들의 우려를 완화시킬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데이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중 무역 전쟁이 빨리 좀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는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컸다. 발표된 대규모 관세 인상이 지속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고용은 감소할 것이다.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더 확대됐는데, FOMC 위원들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증가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관세, 무역 전쟁으로 GDP 그리고 다수의 데이터들이 크게 흔들렸다. 앞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데 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릴 이유는 없다. 전반적인 기본 인플레이션은 양호하다. 성급하게 정책이나 방향을 변경하기 전에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판단된다. 무역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연준이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된다. 이번 주말이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맥락적인 부분이 꽤나 선명하게 담겨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로 깽판을 놓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무급 회담에서 내지는 실무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양측이 원하는 바가 판이 깔렸기 때문에 지금 고위급으로 넘어갔고, 의사결정권자들이잖아요. 대통령 바로 아래. 그래서 최고위급 회담이기 때문에 뭔가 이벤트성으로 잘
타협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금리 동결 이슈, 또 제롬 파월 의장의 이렇게 정책 피보팅에 대한 신중한 멘트에도 불구하고 반등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죠. 왼쪽이 6월 FOMC에 대한 전망이고, 오른쪽 7월 FOMC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인데, 일단 6월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80% 수준이고 7월에는 70% 가까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시장이 환호할 만한 결과로 정리가 된다라면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하고 커질 거고, 그게 아니라면 빠르면 7월 정도로 시장에선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되거나 악화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존에는 빠르면 6월 금리 인하 이게 우세했다가 일단 지금 분위기는 빠르면 7월 금리 인하 이렇게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 개미 투자자 입장에선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거시경제 리스크다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변수로 놓고 대응하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더라.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참 어렵게 느끼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 변수들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입니다. 제네바 회담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서로 관세를 낮추고 무역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결론 도출이 된다라면 공급망 병목 풀리고 물가 상승 압력은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급했던 무역 봉쇄 상황을 풀어내는 결과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 그래서 호재가 될 가능성, 우리가 바라는 상황으로 이제 풀릴 가능성도 자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잘 진전될 경우에는 연준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이렇게 된다라면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회담 결과가 연준의 향후 경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대 변수인 상황이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저렇게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파토가 또 날 수도 있겠죠. 만약 결렬이 된다라면 물가는 잡히지 않은 채 경기가 또 급냉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재수없으면 긴축 재개, 막 금리 인상 이런 얘기 막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슬아슬하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앞서 표현을 했던 것처럼 최고위급 지금 회담이기 때문에 넘버원 바로 아래 사람들이 지금 만나는 거라서 어느 정도 판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뭐 그렇으면 좋겠죠. 전반적인 어떤 물밑의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들이 많습니다. 먼저 온체인 데이터 상황이 좋아요. 특히 비트코인이 99,000달러 저항을 깼을 때 매수세가 붙으면서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글래스노드 분석이 있습니다. 3월 이후에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가 총 25만 BTC 이상을 추가로 매집했다. 이들의 누적 보유량은 1,400만 개를 돌파했다. 어마어마하죠. 단기 보유자 역시 최근 들어서 매집 흐름으로 전환됐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매입한 비트코인은 2만 5천 개 이상으로 2월부터 지속됐던 순매도 흐름이 반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99,000달러 구간은 장기 보유자 기준으로 약 350%의 미실현 수익률이 발생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상승세가 지속되려면 이 구간에서 상당한 매수세가 붙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99,000달러 저항 깨지면 굉장한 숏 스퀴즈, 숏 물량 청산이 나올 거라서 훅 하고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일단 차익 실현, 350% 미실현 수익, 고래들이 좀 수익 실현하면 좀 그렇죠. 우리 입장에선.
글래스노드가 이런 분석도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상승으로 다수 물량이 수익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자본 유입을 촉발시킬 수 있다. 연장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번 가격 반등으로 300만 개 이상이 수익 구간으로 진입했다. 자본 유입을 촉발하고 있다. 7만 4천 달러 구간에 있었을 때는 500만 개 이상이 손실 상태였지만 지금은 손실 상태인 비트코인 200만 개 남짓이다. 지난 2주 동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4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돼서 3월에서 4월 나타난 자금 유출을 상쇄했다. 온체인상에서는 시장이 중대한 방향 결정을 할 것을 시사하는 그런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옵션 시장에서는 변동성 프리미엄 축소가 나타나고 있고 구조적으로는 폭풍 전야에 가깝다. 단기적인 급등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끌어올릴 수 있을 법한 상황도 포착되고 있고 차익 실현을 통한 일시적인 하방 압력 가능성도 있고 상당히 까리까리 미묘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98,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팩트 상황으로 온체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크인베스트, 비트코인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비트코인이 14% 상승했다. S&P 500보다 높은 상승률인데 최근 인플레이션과 투자 심리 등 주요 지표들이 혼재된 시그널을 보이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 조정폭은 신고가 대비 30% 미만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비트코인이 여전히 강세장 범위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조정이 빡세게 와서 우리가 많이 털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전 사이클에서는 40% 정도가 흔했는데 지금 이번 사이클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기관 자금이 빡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안정화 쪽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은 많이 듭니다. 물론 이 30%라는 숫자 자체는 굉장히 크지만 비트코인의 어떤 급등락 양상에서는 흔한 숫자, 그냥 조금 40% 안 보는 게 어딘가 뭐 이런 생각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가 보유한 미실현 손실 상태의 비트코인은 350만 개로 2018년 이후 최고치다. 현재 시장이 과매도 구간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까리까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래줄 법한 상황들도 펼쳐지고 있다는 거. 코인데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는 지난해 강세 직전과 유사하다. 비트코인 주간 차트 기준으로 MACD 히스토그램이 지난해 8에서 9월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해당 패턴이 나타난 뒤에 10월 중순부터 비트코인은 7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상승했다. 특히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200일 단순이동 평균을 넘어서는 강세 골든 크로스가 몇 주 안에 형성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도 분위기 별로였잖아요. 연초에 현물 ETF 이슈로 급락 나왔다가 폭등했다가 조정 빡세게 좀 받다가 이제 험난한 여름을 보내면서 많이들 또 마음이 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환희를 즐기고 나면 항상 마음이 좀 눌리는 시간이 이어진다더라. 딱 지난해 상황이 저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칙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뭐 고래와 비슷하게 내지는 고래의 마음과 비슷하게 대응을 하시겠지만 초보자분들 이번 사이클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약간 이게 뭐야 싶은 상황일 수는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 늘상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간의 인내, 시간의 어떤 힘을 넘어서려는 이 주제넘는 마음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멘탈 케어가 전부인 시장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작년 차트 한번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은 어떤 얘기인지 조금 더 체감이 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스트래티지가 참 장난 아닌데 기관급 큰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지점입니다. 스트래티지가 4월 28일에서 5월 4일까지 1895개를 매입했는데 1억 8천만 달러 규모, 개당 9만 5천 달러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총 보유량이 55만 5,450개, 현재 가치로 380억 달러. 와, 천문학적인 규모죠. 평균 매입 단가가 6만 8,500달러.
엄청난 수익률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도 여전히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헷갈릴 때, 내 마음이 털릴 것 같을 때는 적어도 내가 선택한 종목을 신뢰한다라면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에 올라타는 것도 뭐 괜찮은 전략일 때가 많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면 굳이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고래들의 행태를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적어도 패닉셀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에 참 이런 움직임들, 약세장이 굉장히 강하게 뻗쳤을 때 가장 사람들이 조롱했던 대상이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은 부러움을 받고 있는 대상이죠. 마이클 셀러가 또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빡센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시총은 20년 안에 280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헤지펀드, 연기금 등 이른바 스마트머니의 연평균 수익률은 지난 10년 동안 S&P 500 수익률의 10%를 넘지 못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연평균 7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현재 2조 달러 수준인 비트코인 시총은 2045년까지 280조 달러에 이를 것이고, 공급량은 2100만 개가 모두 시장에 풀릴 경우에 개당 가격은 1333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개당 가격이 1000만 달러가 넘을 거라는 거죠. 1300만 달러가. 20년 뒤면 저는 60대 중반인데 어쨌든 100세 시대니까 좀 이렇게 아주 길게 초장기로 일정 물량을 가져가는 것도 좀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 저는 사실 이번 사이클에 많이 정리할 생각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약세장을 준비할 생각인데, 마이클 셀러 같은 이런 확신범들의 진짜 확신 가득한 이런 멘트들을 보면 초장기 대응 물량도 어느 정도는 좀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또 다른 거니까. 블랙록 장난 없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가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좋은지는 우리가 비교적 최근에도 짚어봤었고, 세계 최대 금 ETF를 추월했다라는, 와 진짜 저 이거 보고 와 했어요. 에릭 발추너스가 얘기합니다. 블랙록의 IBIT는 올해 69억 6천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는데 전체 ETF 가운데 6위다. 그런데 세계 최대 금 ETF GLD에는 65억 달러가 수입 유입돼서 7위. 엎은 겁니다. 이런 흐름은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에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면서 비트코인 ETF의 자산 규모가 앞으로 3에서 5년 안에 금 ETF의 3배에 이를 거라는 전망에 신뢰를 더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K33 리서치는 올해 5월은 Sell in May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Sell in May가 아니고 그냥 Holding in May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격언인 5월에 팔고 떠나라, 이것과 달리 올해 5월은 암호화폐 보유 전략이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올해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이 친암호화폐 정책들로 인해서 과거와는 다른 시장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비트코인 비축안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여기에 재무장관과 상무부 장관의 예산 증액 없는 비트코인 추가 확보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세금 중립적인 비트코인 추가 확보 방안, 이거 얘기하는 거죠.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대중 무역전쟁 재개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발 긍정적인 정책 환경을 기대하고 있다. 상대적 강세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5월 5일로 예정됐던 관련 보고서, 다시 말해서 정부가 얼마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내용이 기한 내, 그러니까 원래 5월 5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시장에 지금 찝찝한 불확실성을 좀 남겼다, 이런 지적도 담고 있습니다. K33 리서치 리포트에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가능한 변수로서 고려를 해야 될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금리 이슈가 있을 거고,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 이건 이제 이번 주말, 그리고 이걸 봐야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확장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응하기 사실 되게 빡센 것 같아요. 빡센 것 같은데 며칠 전 댓글 보니까 나는 공부 안 한다, 그냥 비트코인 사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진짜 약간 현답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멘탈 상태와 그런 전략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종목 하나 딱 선택해서 계속해서 그냥 시세 상관없이 시간의 흐름을 믿고 가는 거죠. 복리의 마법을. 그런 스탠스 되게 저도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그래, 저런 걸 자꾸자꾸 새겨야 돼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연 폭풍 전야일까? 미중 무역 협상 결론이 이제 나게 되면 거시경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겁니다. 이게 이번 주말 분기점이고, 또 트럼프의 행보는 이게 어떤 것들이 펼쳐지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운명이 또 출렁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비트코인 내부 지표는 고요하지만 특히 변동성은 낮고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박스권.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면 95,000달러 위에 있으면 땡큐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래들과 기관들이 지금 힘을 엄청 빡세게 모으면서 비축하고 있고, 위크핸드들, 패닉스한 사람들은 또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이러면서 시장을 또 떠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이 어쩌면 큰 폭풍이 오기 전에 바람이 잔잔한 폭풍 전야가 아닐까,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속으로는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무작정 낙관할 수만은 없겠지만 95,000달러 위에서만 잘 지지를 해준다라면 10만 달러 재돌파 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중요하고, 요거의 가장 결정적인 단기 재료가 될 게,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빠질지 위쪽으로 넘어설지 그 분기점이 이번 미중 고위급 회담이 될 거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라면 단기 흐름에 있어서 일희일비보다는 다음의 흐름을 기다리면서 대비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요즘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파워포인트 작성한 거 정리하다가 작년 건데, XRP가 0.59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0.499달러였는데 1년 동안 그래도 19% 반등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치면서 추가 반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불과 2004년 2월 18일이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글로벌하게 봤을 때 커뮤니티 가면 XRP 진짜 미쳤다, 죽었다, 1년 동안 19%가 장난하냐? 이런 얘기들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욕하고 던지고 떠났던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고, 그런데 2024년 2월 18일에 XRP가 0.59달러. 그런데 그리고 나서 8개월 뒤, 9개월 뒤부터 엄청난 폭등을 선보였던 게 또 XRP였고, 참 대단한 랠리였죠. 500%대 랠리가 또 나와줬고, 그래서 이걸 우연히 봤는데, 이걸 생각해보면 이때 이제 욕하고 던진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정말 글로벌 커뮤니티 돌아다니다 보면 와 싶은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8개월에서 9개월이라는 또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500%대 폭등 랠리를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긴 또 숙성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시장에 특히 이런 메이저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들은 한번 크게 움직이면 또 적지 않은 시간, 이렇게 묵히는 시간이 있고, 그러다가 또 때와 어떤 재료들이 잘 맞물리면 또 한번 크게 또 움직여주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리플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더리움 시세 보면 막 어질어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숙성의 시간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 막 몇 달 조정 좀 받았다고 갑자기 또 폭등 나오고 이런 거 기대하면은 멘탈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멘탈 관리 차원에서는 이게 사실 멘탈 관리가 전부인 시장인데,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우연히 이걸 보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와, 그렇지, 0.59달러 이거 원화로 700원짜리 800원짜리 이럴 때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불과 1년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은 막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또 좋을 수도 있고 좀 한번 푸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크립토 디톡스 지금 출간이 됐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특히 저희 채널 컨셉을 동의하시는 분들,
재미없지만 방송 보다 보면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나고 보면 멘탈 케어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 동의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맥락적인 정리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